24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오늘 해야 될 내용인데 그 첫 번째는 뭐 그냥 용어 나와 있는 거니까 같이 좀 이따 볼 거고요. 두 번째, 세 번째가 한 묶음이고요. 표본 평균이라는 새로운 단어가 보이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모평균의 추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질 건데 위에 있는 표본 이야기를 먼저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먼저 박스가 아니라 1번에 있는 내용 먼저 읽어보면 첫 번째 제목 자체가 뭐였냐면 모집단과 표본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모집단이 뭐냐면 그냥 전체 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3번에 보면 모집단 나오죠. 통계조사에서 조사의 대상이 되는 집단 전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일산에 있는 고등학생 전체 뭐 이런 겁니다. 그죠? 그럼 표본은 뭐냐? 그 모집단 안에 들어있는 하나의 부분 집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1번하고 2번에 나와 있는 전수조사와 표본조사는 읽어보시면 전수조사는 진짜로 다 조사한다는 소리고요. 표본조사는 일부분만 뽑아서 조사를 하겠다 그런 이야기야.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여러분 수학 점수를 알고 싶어. 시험 점수를 알고 싶어. 그럼 전수조사 해야죠. 뭐 몇 명 점수만 가지고 다 알 수 없잖아. 그렇지? 근데 뭐 공장에서 물건 찍어낼 거야. 분필 만드는 공장이야. 그럼 분필을 다 까서 볼 수는 없잖아. 그냥 박스 안에서 랜덤하게 꺼내가지고 딱 봐서 요 색깔 이상한데? 그럼 그 박스를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는 거지. 꺼냈는데 멀쩡하면 뭐 이건 되겠지. 이거 그냥 나 하는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전수조사와 표본조사는 뭐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고르시면 된다. 그런 이야기고 5번에 보시면 임의 추출이라고 있어요. 랜덤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방금 말한 대로 뭔가 뭐 공장에서 물건 만들고 나서 불량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때 그냥 랜덤하게 뽑는다 그런 이야기예요. 아무거나 뽑아서 확인하겠다. 그런 이야기 됩니다. 옆에 가서 보시면 개념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 곳에 또 용어 몇 개 나와 있죠. 표본의 크기. 그러니까 표본의 크기라는 건 표본이 부분집합이라고 그랬잖아요. 표본의 크기는 부분집합 원소의 개수다. 크기가 얼마인 표본을 만들 거냐? 10개씩 뽑아서 볼 거야. 그럼 표본의 크기가 10이다. 그냥 그렇게 하시면 돼요. 두 번째 추출이라는 건 뽑는 거고요. 세 번째 복원 추출, 네 번째 비복원 추출. 이건 복원하냐 복원하지 않느냐입니다. 추출하고 나서 확인하고 그걸 다시 복원을 시킬 거냐 아니면 추출하고 나서 비복원, 복원 안 할 거냐 뭐 이렇게 차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이거 왜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냐면 여러분 점수 조사할 때 이제 나중에 표본을 여러 개를 만들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6교 밑에서 지나가는 애들 10명 붙잡고 시험 점수를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기록을 한다고. 두 번째 부분집합을 만들 때 지난번에 지나가면서 나한테 점수를 불렀던 애라고 해도 상관없이 그냥 10명을 붙잡으면 그건 복원 추출인 거지. 나한테 여러 번 뽑힐 수 있거든요. 근데 지나가다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다음 하면 그건 비복원이 되는 거지. 그죠? 지난번에 한번 조사했으니까 넌 안 뽑을 거야.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책에서 문제에서 되게 엄밀하게 항상 복원이냐 비복원이냐 이런 걸 물어보지 않아요. 특별히 얘기하지 않으면 그냥 복원 추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은 임의 추출에 복원 추출이 기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새로운 용어가 나온 거니까 그러려니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려운 거 하나도 없는 1번이었고요. 2번부터 이제 얘기할 것들이 좀 있는데 첫 번째는 모집단부터 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하고 그제 했던 뭐 이산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나 연성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 전부 다 당연히 집단 전체를 살펴보는 거기 때문에 모집단에 해당하는 거고요. 이 모집단 안에 있는 녀석들의 평균, 모평균이라고 부르면 돼요. 우리 한 거 이거 이렇게 생긴 거 얘기하는 거잖아. 그죠? 모집단이라고 하는 X 안에는 이런 X1, X2 이런 여러 명 한 명 한 명의 점수들이 다 존재하고 있는 거고 이거 가지고 평균 내는 거 이거 그냥 모평균이라고 했다고요. 지금까지 그냥 평균이라고 한 게 모평균이라고. 이거 말고 분산하고 표준 편차도 있겠죠. 이제 표본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앞에 모라는 글자를 붙여서 모집단의 평균, 모집단의 분산, 모집단의 표준 편차다 그런 이야기예요. 일산 전체의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내가 옆에
크기가 n인 보통 크기는 소문자 n으로 표시해요. n인 표본을 하나 만들어요. 그럼 이 표본 안에서도 지들 나름대로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있을 거잖아. 마두청소년센터 앞에서 내가 10명 붙잡을 거라고. 그러면 그 10명에 해당하는 평균이 있겠죠. 걔네는 표본 평균이라고 부르면 되겠지. 그지? 표본의 분산이니까 표본 분산 이렇게 부르면 되겠죠. 표본의 표준 편차니까 표본 아이 파라 표준 편차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죠? 그래서 하나의 표본 안에서 지들끼리 라는 소리고 표본의 크기를 n이라고 보면 이 안에 n개의 데이터가 있는 거야. 그죠? x1부터 xn까지. 그거 가지고 그냥 평균 내고 분산 표준 편차 찾는 건데 기호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우리 표본 평균은 보통 x바로 많이 표시하고요. 표본 분산은 대문자 s의 제곱, 표본 표준 편차는 대문자 s 이렇게 표시합니다. 뭐 얘도 시그마의 s이긴 한데 요건 이렇게 쓴다면 얘는 대문자 s라고 쓴다 정도를 기억하시면 되고요. 잘 물어보진 않는데 그래도 책에 나오기 때문에 알아둬야 될 거 하나 뭐냐면 표본 평균을 구하는 방법은 당연히 평균 구하는 거랑 똑같아요. 크기가 n이면 숫자 n개 있다는 이야기잖아. 그거 다 더해서 n으로 나누면 돼요. 그게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표본 평균도 마찬가지 그렇게 구하시면 돼요. 표본 분산은 우리 분산 어떻게 구했죠? 분산의 정의 뭐였다? 편차 제곱의 평균. 편차 제곱을 다 더해서 총 도수로 나누면 그게 분산이었거든. 그럼 여기 표본에 있는 분산도 표본에 있는 편차들 x1 마이너스 x바 x2 마이너스 x바 이런 거 해가지고 크기가 n이니까 마지막 데이터는 얘겠죠? 여기서 평균 빼가지고 제곱할 거야. 그 다음에 n으로 나누면 표본 분산 되잖아요. 근데 얘는 n으로 나누지 않고 n-1로 나눠요. 크기가 n인데 n으로 안 나누고 n-1로 나눠요. 약간 이상하죠? 이상한 거야. 이상한 거야. 근데 이거 왜 표본 분산을 찾을 때 크기가 n인데도 n-1로 나누냐? 책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하면 모분산과의 차이를 줄일 수 있대요. 모분산이랑 약간 비슷한 값이 나온대. 생각해보면 이 표본 평균은 모평균이랑 아마 다를 거예요. 이건 전체 평균이고 이건 일부분의 평균이잖아. 뭐 운 좋게 같을 수도 있는데 아마 다를 거라고. 내가 길에서 아무렇게나 10명 뽑아서 평균 내면 그게 일산평균이야? 그럴 리가 없잖아요. 거의 그럴 리가 없고 그럼 얘네들도 마찬가지. 모분산의 값이랑 표본 분산의 값은 아마 다르게 나올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n이 아니라 n-1로 나누면 비슷하대. 왜 그런지는 안 나와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세요. 이렇게 나누면 조금 쟤랑 비슷한 값이 나온대. 뭐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야 뭐 여기다 루트 씌우는 거니까 조심해야 될 거 하나만 얘기하면 n이 아니라 n-1로 나눈다는 거 가끔 물어보기도 하고요. 실제로 값을 구하라고 하진 않는데 뭐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런 거 할 때 가끔 나오기도 합니다. 책에도 보면 보고 갈까요? 책에도 보시면 요 괄호 7-2번에 나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보시면 모집단에서 이미 추출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거라고 했을 때 이것들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는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라고 하고 기호로 x바, s제곱, s 이렇게 나타내고요. x바, 표본 평균은 우리 아는 것처럼 n개 더해서 n으로 나눈 거고 표본 분산은 편차 제곱을 다 더해서 n-1로 나눈다. 옆에 써있죠. 개념 플러스에 보시면 표본 분산을 정의할 때는 모분산을 정의할 때와 달리 편차의 제곱의 합을 n-1로 나누는데 이는 표본 분산과 모분산의 차이를 줄이기 위함이다. 그나마 요거랑 조금 더 비슷한 값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마지막 얘는 뭐 루트 씌우면 되는 거니까 됐고요. 이렇게 생겼고 세 번째 이제 뭘 볼 거냐면 이거는 지울게요. 세 번째로 볼 건 뭐냐면 이거는 표본 하나, 그러니까 부분집합 하나에 대한 이야기라면 이 표본을 여러 개를 만들 수 있거든요.
내가 마청 앞에 가가지고 10명 붙잡아서 점수 쓰고 이거 만들어 하나. 그 다음에 걔네 보내고 그 다음에 오늘 10명 또 붙잡고 이걸 또 만들어. 그럼 여러 개의 표본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 여러 개의 표본은 각각의 자기들 나름대로의 평균 값들이 있어. 즉 표본 평균이 여러 개가 있어. 헷갈리면 안 돼. 이제부터 말이 헷갈려. 말이. 하나의 표본이야. 얘네들 나름대로 평균이 있어. 표본의 평균이 하나 있다고. 그 다음 표본도 지들 나름대로의 평균이 있어. 그 다음 표본도 지들 나름대로의 평균이 있잖아. 표본을 여러 개 만들면 표본 평균도 여러 개가 나오겠죠. 아마 다르겠죠. 지들끼리는. 표본 평균들끼리는 다를 거거든. 근데 그 표본 평균들을 가지고 다시 평균 내는 거야. 표본 평균들을 가지고 다시 평균 내. 여러 개의 표본 평균들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거 여러 개를 찾을 거라는 거야. 그걸 해서 여러 개의 표본 평균을 가지고 평균을 내. 표본 평균이 여러 개라는 건 X바 1, X바, X2의 바, X3의 바 이렇게 여러 개가 있다는 거야. X바가 여러 개 있는 거고 그걸로 평균을 내. 무슨 얘기다? X바의 평균이다. 그 소리인 거야. 이건 X의 평균이야. 모집단의 평균이라고. X1, X2, X3 얘네들의 평균이고 이거는 X1바, X2바, X3바에 해당하는 평균이라고요. 여러 개의 표본 평균들을 가지고 평균 낸 거. 똑같이 여러 개의 표본 평균들이 있어. 이거 가지고 분산도 찾을 수 있고요. 그럼 얘는 VX바 이러면 되겠네. 그지?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말이 길죠? 헷갈리지 마.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그러면 시그마 X바 이렇게 생겼겠지. 그죠? 여러 개의 표본 평균들이 마치 한 명의 점수인 것처럼 다시 평균 내고 다시 분산 표준 편차를 찾을 건데 웃기게도 표본 평균들을 가지고 다시 평균을 내면 얘는 모평균이랑 똑같아요. 이거 그냥 표본 평균 한두 개를 만들어서 하겠다는 게 아니라 표본 평균을 졸라 많이 만들 거란 이야기인 거야. 그러니까 사실상 그냥 모집단을 조사하는 거랑 똑같은 거지. 내가 1년 내내 저기 서가지고 애들 10명씩 조사하면 그건 그냥 일산 전체를 조사하는 거와 다르지 않다고.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래서 얘도 왜 그런지 책에 안 나와. 그냥 받아들여. 내가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가 보다 하면 돼요. 표본 평균 여러 개가 있어. 그러니까 표본 평균이 엄청 많아. 그걸로 다시 평균을 내면 모집단 조사하는 거와 다르지 않아. 그러니까 이 모평균이랑 똑같을 거다. 표본 평균은 부분집합 하나이기 때문에 당연히 모평균이랑 달라. 표본 평균의 평균은 여러 개의 부분집합 가지고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모평균이랑 똑같아진다고요. 오케이? 이 표본 평균 가지고 분산을 찾으면 모분산이랑은 달라요. 모분산보다 클까 작을까? 클 것 같아, 작을 것 같아? 표본 평균들을 가지고 분산을 내면 모분산보다 클까 작을까? 작아진다는 걸 일단 기억해야 돼. 작아져요. 왜 작아지냐면 분산의 정의 뭐였다고? 편차가 커질수록 분산은 커지는 거고 편차가 작아질수록 분산은 작아지는 거야. 얘는 지 나름대로 표본 평균이에요. 자기 나름대로는 평균값이야. 10명에 해당하는 평균값이야. 그럼 우리가 시험 점수라고 다시 생각해보면 이 모집단 안에는 평균 근처의 값도 있지만 빵점이나 100점 이런 애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이런 극단적인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어때? 어쨌든 지들도 지들 나름대로 평균값이기 때문에 내가 진짜 운 좋게 10명 뽑았는데 걔네가 다 100점이 아니면 표본 평균의 100이라는 값은 안 나와요. 다 빵점이야. 그럼 내가 그렇게 10명을 선택하지 않는 이상 표본 평균인 빵이라는 값이 안 나온다고. 다시 말해서 어쩌다 100점도 있고 빵점도 있겠지만 100이라는 표본 평균이나 빵점이라는 표본 평균은 나오기가 힘들다 그런 이야기야. 그죠? 그래서 아무래도 극단적인 데이터가 나오기 힘들다. 그리고 어쨌든 지들 나름대로도 평균이니까 모평균이랑 똑같진 않겠지만
얘가 너무 랜덤하게 막 흩어져 있진 않을 거 아니야. 10명짜리 표본 안에도 잘하는 애 못하는 애가 섞여 있을 거라고. 그것도 모평균이랑 똑같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중간적인 값들이 나올 거니까 비슷비슷한 값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모집단의 분산보다는 조금 적을 텐데 그게 얼만큼 적으냐? n으로 나눈 거만큼 작아진대요. 이 n이 뭐였냐면 표본의 크기. 표본을 만들 때 크기는 계속 똑같은 표본을 만드는 거야. 10명짜리 표본을 계속 만들어요. 뭐 어쩔 땐 10명하고 어쩔 땐 20명하고 이러면 안 되고 계속 크기가 똑같은 표본을 여러 개 만든다고 보면 요만큼 분산이 줄어들더라 라는 거고, 그래서 요 녀석은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이게 표본 평균에 해당하는 분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요 덩어리 3개로 외우시고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멘트가 초반에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런데 표본 하나에 해당하는 값인지 표본 평균들을 가지고 찾은 값인지 이걸 잘 구분하셔야 되고요. 책에 보시면 7-3번이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보시면 모평균이 m이고 모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표본 평균에 대해선 다음이 성립한대요. 이 x바 뭐라고?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이 여러 개 있으니까 평균 낸다는 얘기잖아. 이거 모평균이랑 똑같고 표본 평균의 분산 표준 편차 모집단에 비해서 값이 줄어들 거다. 기억하시고요. 2번하고 3번은 그냥 좋은 소리인데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면 표본 평균도 정규분포를 따른대. 한 명 한 명의 데이터가 정규분포면 그걸로 네가 부분집합 여러 개 만들어서 찾아봐. 그래도 정규분포야 그런 이야기고요. 밑에 3번 보세요.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분포가 아닐 때 그럼 어떡하냐. n이 충분히 크면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른대. 충분히 크면 이라는 말은 신경 안 써도 되는 말이고 근사적으로 라는 말도 신경 안 써도 되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결론이 뭐다?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든지 말든지 그냥 표본 평균은 정규분포를 따른다. 우리는 그런 것만 볼 거다. 오케이? 그래서 그걸 기억하시면 되겠죠. 옆에 보시면 또 나오죠. 뭐 표본이 크기가 충분히 크다는 건 n이 30 이상인 걸 의미한데 그럼 뭐 20개짜리 주고 정규분포니 아니니 이런 거 안 물어본다고요. 다 정규분포를 따르는 것밖에 안 나온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모집단이랑 상관없이 표본들은 표본 평균은 다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넘어가서 문제 몇 개 보고 그리고 다시 넘어올게요. 한 5-6개 정도. (588번) 너무 쉽지만 그래도 처음이니까 안 할 순 없지. (588번) 보면 모 평균이 20이고 모분산이 144인 모집단이 있대요. 크기가 4인 표본을 이미 추출한대. 그럼 이런 얘기야. x는 모집단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얘 지금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거잖아. 200에 분산이 14니까 표준 편차가 루트 14 이렇게 생긴 녀석이겠다. 그렇죠? 크기가 4짜리인 표본을 이미 추출한대요. 그럼 x 봐야 크기가 4짜리 녀석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 얘도 평균이랑 표준 편차 찾을 건데 평균은 뭐다? 어차피 똑같다. 똑같다. 표준 편차 어떻게 생겼다? 루트 n 분의 시그마. 루트 n 분의 시그마. 이거 시그마는 루트 14. 루트 n이면 얼마야? 2. 2분의 루트 14.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다라는 말이네요. 그지? 그래서 지금 보시면 x바의 평균이랑 x바의 분산 찾으래요. x바의 평균은 얼마란 이야기니? 써있는 것처럼 얘는 200 되겠죠? x바의 분산은 얼마란 이야기야? 이거 제곱하라는 이야기잖아. 4분의 14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뭐야? 144잖아. 144잖아.
144라고 14가 아니고 뭐 하는 거야 지금? 눈이 있어? 미쳤나 봐. 왜 14라고? 나 뭘 보고 14라고 한 거야? 이렇게 내 눈이 빨랐다고? 4가 두 개인 걸 하나처럼 보이게? 응? 알죠? 그래서 그렇게 찾으시면 되고요. 옆으로 갑니다. 옆에 가서 보면 이 확률 표 하나 나와 있죠. 이걸로 이제 여러분 이거 뭘 낚으려고 나온 거냐면 이렇게 말하면 오히려 헷갈릴까 싶은데 591번을 그냥 보자고요. 크기가 10인 표본을 추출할 거래요. 그럼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크기가 10이고 그 표본에 해당하는 평균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만 10개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럼 표본 평균이 마이너스 1이죠. 1만 10개 나오면 1이고 근데 섞여 있을 거거든. 그럼 마이너스 1이랑 1이 몇 개씩 나오느냐에 따라서 x바의 값이 엄청 여러 가지가 돼요. 뭐 0.9일 수도 있고 0.8일 수도 있고 0.7일 수도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가 될 거라는 거야. 그치? 그것들을 찾아서 확률을 다 구할 거냐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지. 그죠? 구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x바하고 이 x바하고 vx바하고 이거 두 개 찾으세요 그런 이야기인데 얘는 원래 그냥 이거랑 같은 거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이거 찾으란 이야기고 얘는 누구랑 같았다고? n분의 vx랑 같은 거였다고. 그냥 vx 찾으라는 거야. 찾아서 10으로 나눠라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그럼 보면 나와 있는 건 그냥 이거잖아. x가 이렇게 생겼다며 여기가 4분의 1 여기도 4분의 1 그럼 얘는 2분의 1일 거고요. 이거 가지고 평균 찾고 분산 찾는 거 어렵지 않잖아. 그지? 그대로 평균은 얘 주면 되고 분산은 n으로 나눠서 얘 주면 되고. 그쵸? 그래서 x바에 해당하는 평균 분산 물어봤지만 이렇게 표가 특히나 주어진 경우엔 그냥 x의 분산 찾아서 x의 평균 찾아서 x바에 주시면 끝난다 그런 이야기예요. 옆에 594번도 마찬가지겠죠. 얘는 표가 주어진 게 아니라서 표를 니들이 구해야 돼요. 근데 그 표를 구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두 장의 카드를 추출한다고 했거든. 이것도 잘못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안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는 걸로 기억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안 돼. 뭐가 안 되냐면 두 개를 꺼내서 평균 내는 거잖아. 그러니까 1만 두 번 나올 수도 있어. 그럼 표본 평균이 1이겠죠. 1의 확률은 얼마냐? 표본 평균이 1의 확률 얼마야? 그렇게 생각했지? 6개 중에 2개 꺼낼 건데 4개 중에 2개 나오는 거야. 표본 평균이 1.5도 있을 수 있죠. 1 하나, 2 하나. 표본 평균이 2는 안 되겠다, 그지? 표본 평균이 3.5일 수도 있고요. 표본 평균이 4일 수도 있어요. 그럼 그거를 좋아. x바가 1도 있고 1.5도 있고 그다음 뭐라고? 3.5도 있고 4도 있어요. 이렇게 따로따로 찾아가지고 평균을 구하시면 기방맹이 안 된다고 그랬어. 아니야. 그게 아니라 뭐 하는 거다. 그냥 x 하나 뽑을 때 한 장 뽑을 때 한 장 뽑을 때 평균이랑 분산 찾아서 그걸 2로 나누시면 된다고요. 크기가 2짜리인 표본을 만드는 거니까. 그냥 x만 생각해보면 1도 되고 2도 되고 6도 되잖아. 3분의 2고 6분의 1이고 6분의 1이라고. 그럼 이거 가지고 이 x를 찾으면 되잖아. 얘가 어차피 이거랑 같다니까? 이렇게 생겼다고. 이거로 vx 찾을 수 있잖아. 해서 n으로 나누면 얘가 누구라고? vx 바라고. 이렇게 찾는 거라고요. 그지? x 바를 직접 찾는 게 아니다. 그런 소리예요. 뭔 소리인지 이해 못했으면 그냥 이걸 외워. 하면 돼 그냥. 하는 거 원래 그런 거야. 하는 거고요. 옆으로 가서 598번 하나 봅시다. 이제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어. 밖이 너무 추웠어. 더워? 아직은 괜찮지? 좀 이따 그자. 598번.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그러니까 모집단이래. 정규 분포를 따른데
평균이 60이고 표준 편차가 10 이렇게 생긴 녀석이래. 크기가 16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거래. 크기가 16짜리를 홀라 많이 만들어서 그 표본 평균들을 다시 살펴보면 걔네도 정규분포일 거야. X바야 크기가 16짜리인 녀석들을 모아가지고 이 X바들을 가지고 다시 데이터를 살펴보면 역시나 정규분포 평균이 얼마다? 60. 표준 편차 얼마야? 표준 편차 얼마야? 이 외워야 돼. 그래서 다 같이 외쳐. 루트 n분의 시그마. 다 같이 다시 한번 시작. 외워야 돼.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래서 표준 편차 얼마라고? 루트 n분의 시그마 4분의 10. 그게 2분의 5가 표준 편차다 그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고. 왜? 됐어? 그래서 X바는 이렇게 생겼다는 뜻이야. 근데 물어보는 게 뭐래? 이 표본 평균 X바가 55 이상 65 이하래. 그럼 확률 구하래. X바가 55 이상 65 이하. 그럼 X바는 이렇게 생겼다며. 그리면 끝났지 뭐. 자, X바래. 평균이 60이야. 편차 얼마? 2분의 5. 그런데 55랑 여기 65. 55에 해당하는 Z의 값은 얼마? 마이너스 2. 65에 해당하는 건 2 되겠다. 그렇죠? 편차가 2분의 5로 바뀌었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거 가지고 뭐 2까지 2배 하시면 답 나오겠네요. 그죠? 그래서 정규분포 할 줄 알면 졸라 쉽다. 이거만 찾으면 끝나. 이거만. 뭐 외우면 된다고? 야, 몇 초 돼? 1분 됐다. 1분 와. 루트 n분의 시그마. 그것만 잘 외우시면 돼요. 비슷하게 생겼는데 602번도 하나 볼게요. 602번. 상 문제이긴 한데 어느 공장에서 생산하는 비누 한 개의 무게는 비누 한 개의 무게는 정규 분포를 따른데요. 평균이 100이고 편차가 8인 녀석이야. 이 비누를 4개씩 한 세트로 팔 건데 4개의 무게가 390이랑 416 이하라. 한 개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나왔는데 4개를 묶어서 한 세트를 만들 거래. 그 4개의 무게의 합이 392랑 416이잖아. 그지?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4개짜리 표본을 만든 거야. 그 표본에 합이 392랑 416 사이에 있다는 거야. 그럼 반대로 우리는 뭘 얘기하고 있었냐면 계속 표본 평균 이야기하고 있었거든. 그럼 4개짜리 표본을 만들었잖아. 뭐 해야 돼? 다 더해서 4로 나눠야 돼. 그러니까 지금 얘가 의미하는 건 뭐야? 크기가 4짜리인 표본을 만들어서 평균을 냈더니 4분의 300 글씨가 안 써지지? 392 4분의 416 요 사이에 들어있으면 정상이다 그 얘기하는 거라고. 그죠? 4개의 합이 392랑 416 사이에 있다는 건 4개니까 4로 나누면 요게 그 한 세트에 들어있는 평균 값이잖아. 요게 한 세트에 들어있는 평균 값이라고. 그게 표본 평균이라고. 그 표본 평균이 계산 얼마냐 이거? 98? 표본 평균이 98에서 104 사이에 들어있으면 정상이다 그 얘기라고요. 이해되죠? 확률이 얼마야? 뭐라고? 이거부터 찾아야죠. 크기가 4인 표본 평균의 분포부터 살펴보면 평균 얼마? 100. 표준 편차 얼마? 루트 n분의 시그마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게 왜냐면 여기다 루트 씌워야 되는데 제곱 있으니까 막 산수 되게 씨발 뭐지 막 일이 되거든? 아니고 그냥 루트 n분의 시그마야. 그리고 우리 어차피 루트 n분의 시그마 찾아서 z로 바꿔야 되잖아. 니네한테 되게 더러운 숫자 안 줘요. 쓸만한 숫자 줘. 표본의 크기가 3개가 아니고 4개야.
10개도 잘 없어. 16개야. 10개 줄 바에 100개를 주지. 루트 n분의 시그마가 필요하거든. 아무튼 2분의 8. 2분의 8? 4. 이렇게 생겼다. 그지? 이거 Z로 얼마? 마이너스 0.5. 괜찮아? 괜찮아? 얘는 Z로 얼마? 1. 이 표준 편차가 4니까. 그지? 그래서 요거 마이너스 0.5 x바 아이 미쳤나 봐. Z 1 이렇게 생겼다는 거지. 확률이 얼마야? 43 뭐? 43? 왜? 0.5랑 1이잖아. 53 5328 덧셈이잖아. 0 이렇게 생겼다고. 그지? 공장 쓰레기죠. 53%만 정상이야. 나머지 불량이잖아. 재미없어?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에 뭐래? 5,000세트 중에서 정품으로 판정되는 걸 찾으래. 확률 변수가 바뀌었죠. 하나의 무게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니 갑자기 정상품의 개수 물어봤잖아. 그럼 이걸 가지고 뭐 해야 돼? 이항분포 찾아야지. 정상품의 개수를 y라고 하면 시행 횟수 몇 번? 5,000번. 5,000세트 만들 거니까. 이렇게 생겼네요. 그죠? 그래서 곱하시면 답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거 비슷한 문제로 엄청 자주 나오는 거 뭐 있냐면 막 그런 거 있어. 엘리베이터에 탔어. 학생들의 총 무게가 몇 킬로 이상이면 부저가 울린대. 뭐 그런 거야. 그래서 뭐 평균이 60이어야 되는데 10명 타서 600kg야. 뭐 이렇게 바꾸는 거거든요. 4로 나누면 표본 평균이 된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5번하고 6번도 다 똑같은 건데 미지수의 위치가 조금 달라진 거 정도거든요. 그래서 하나만 해볼까? 뭐 할까? 605번? 605번. 까지 보고 히터 끄자. 여기 칠판이 따뜻해지기 시작했어. 여기 이렇게. 605번. 음료수 한 병의 용량이야. 이 뭐지? 확률 변수 x 모집단은 한 병의 용량. 이거 요 녀석 정기분포를 따른데 120의 표준 편차가 5인 녀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n병을 추출할 거래. 크기가 얼마인지 몰라. 그게 이제 문제인 거지. 그럼 크기가 n인 표본들을 뽑아서 표본 평균들의 데이터를 살펴보면 얘도 당연히 정기분포를 따르겠지. 평균은 120일 거야. 표준 편차 누구라고? 루트 n분의 루트 n이라니까? 루트 n분의 5 이렇게 생겼겠지. 그냥 저렇게 쓰면 된다고. 그러고 나서 물어보기를 x바가 119에서 121 사이에 있을 확률이 0.9보다 컸으면 좋겠대. 그렇게 하도록 하는 n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 이야기인데 요령껏 평균이 120이잖아. 119에서 121이래. 좌우로 대칭인 거 눈치챘죠? 그림으로 봐도 이런 거잖아. 여기 x반인데 사실은 곡선이 정해지지 않지. 왜냐면 n의 크기에 따라서 곡선의 모양은 달라질 거거든. 근데 어쨌든 여기가 120인데 119에서 121 사이에 들어있었으면 좋겠다. 그 얘기니까 밑에 기사님 취향이 안 변해. 여기서 여기 사이니까 얘가 0.9 이상이라는 건 얘 둘이 양쪽 대칭이잖아. 그지? 요 부분의 넓이가 0.475야? 이게 9야? 아니지. 45잖아. 미쳤나 봐. 0.45 빵빵. 이렇게 생기면 이게 0.9 이상인 거잖아. 그치? 그럼 여기 0이니까 요거 Z값을 살펴볼 때
4, 5에 해당하는 Z가 누구냐면 1.6이네. 그지? 그럼 요 값이 딱 1.6이면 90%가 되는 거지. 그럼 실제로 얘가 1.6이면 좋은데 1.6보다 커도 되는 거야, 작아도 되는 거야? 1.6보다 커도 되는 거야. 그치? 121에 해당하는 Z의 값이 1.6 이상이라고 이하라고? 어? 다시 121에 해당하는 Z의 값이 1.6 이상이야, 1.6 이하야? 1.6 확률이 0.9보다 커야 돼. 이렇게 해볼까? Z가 121까지가 0.9보다 크다는 건 여기까지가 0.9인 거 돼, 안 돼? 여기까지가 0.9인 건 돼, 안 돼? 아, 내가 너무 어려운 얘기 하는 거야? 다시. 아, 그냥 식으로 할까?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1.6이랑 마이너스 1.6이면 여기가 딱 0.9거든? 근데 이걸 다시 x 바로 찾으러 갈 때 여기는 어차피 0이니까 121까지가 0.9보다 크다는 건 121이 어디 있다는 얘기야? 여기 있는 거야? 여기 있는 거야? 아니, 똑같은 건가? 121이 여기야? 여기야? 1번, 2번. 어디? 1번. 2번. 뭐야, 손 안 든 사람 둘은 모르겠다. 야? 묻어가자. 묻어가자. 여기까지의 확률을 살펴보면 그림이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여기까지가 95%야. 그지? 근데 121이 여기 있으면 95%보다 좀 더 크잖아요. 조금 더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121이 요거보다 약간 오른쪽에 있어. 요거보다 약간 오른쪽에 있다는 건 121에 해당하는 Z의 값은 1.6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까지가 95%. 뭐라고? 여기까지가 95%. 왜냐하면 Z가 1.6이라며. 왜 90이야? 아, 90. 90. 아, 이따 95%란 말을 계속 되게 많이 쓸 거거든. 아무튼 90. 히터 좀 꺼줄래? 덥다. 여기까지가 딱 90. 그러니까 121에 해당하는 건 얘보다 약간 오른쪽에 있어야 돼. 그래야 확률이 더 커지잖아. 그치? 쉽게 말해서 우리가 확률이라는 건 Z가 커지면 커질수록 확률이 커지는 거야.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왜? Z가 커진다는 건 더 멀어진다는 이야기니까 확률이 더 커지거든. 그럼 오른쪽에 딱 0.9라고 박혀 있다는 건 이것의 Z의 값이 1.6이란 이야기야. 그럼 이것의 Z의 값은 1.6보다 커야 된다고. 그래야 0.9보다 확률이 커질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121에 해당하는 Z의 값은 121에서 평균 빼고 편차로 나누죠. 편차 누구냐면 이거였다고. 얘가 어쨌다고? 1.6보다 커야 된다고. 그래야 확률이 0.9보다 크게 된다고. 그치? 그래서 요 부등식을 푸시면 n의 범위가 만들어지겠죠. 오케이? 그 뒤에 건 하나 해보시면 되고요. 다음 이어서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거 모평균의 추정인데 사실은 이 모평균의 추정 때문에 표본 평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거 의미가 없는 게 이 모집단의 데이터를 아는데 표본의 데이터 알면 뭐해. 뭐 그냥 다 아는 건데. 근데 이제 마지막에 나온 모평균의 추정은 뭐냐면 이 스토리를 잘 기억하세요. 또 내가 다시 일산 전체 시험 점수를 알고 싶은 거야. 평균을. 전수조사하면 되는데 무슨 수로? 한낱 내가. 그럴 수가 없잖아. 그래서 어쩐 거다. 마청 앞에서 10명 붙잡고 평균 물어본 거다. 표본을 하나 만들어. 그러면 걔네들 나름대로의 평균 값이 있겠지? 지나가는 애들 10명을 랜덤으로 붙잡아서 평균 물어봤더니 60점이래. 아하, 그러면 니네가 60점인 거죠? 보니
일산의 평균은 한 50점에서 70점 사이에 있나 봐 라고 추정하는 거야. 그게 모평균의 추정이에요. 모평균이 있을 텐데 내가 뭔지 찾을 수가 없어. 그럴 때 어쩔 거다. 표본을 하나 만들어서 그 표본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모평균이 어느 정도 되겠구나 라고 구간을 딱 정하는 거지. 이 안에 있을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게 모평균의 추정입니다. 예쁘게 말하면 책에 이렇게 나와요. 추정이라는 건 표본에서 얻은 자료를 이용해서 모집단의 특성을 나타내는 거, 그런 값을 추정하는 거, 주로 모평균을 추정하는 거고요. 그래서 2번 보면 신뢰 구간이라고 나오죠. 정규분포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해서 표본 하나를 만드는 거야. 거기에서 나온 표본 평균의 값이 x바일 때 모평균의 신뢰 구간은 다음과 같다. 제가 말한 것처럼 니네 평균이 60점이니까 55에서 65 사이에 평균이 있겠구나 라고 말하는 게 신뢰 구간이다 라는 거야. 오케이? 근데 얘를 만드는 과정을 보면 앞에 이제 신뢰도 95%, 신뢰도 99% 이런 말 있죠. 이것 때문에 95%가 입에 붙어 있는 건데 신뢰도 95%라는 건 어떤 거냐면 약간 확률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자, 똑같이 모집단이 있고요. 정규분포를 따른 내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의 녀석이에요. 크기가 n인 표본을 만들 거야. 평균은 똑같이 m이고요. 표준 편차가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오케이? 그럼 이거 가지고 뭐 할 거냐면 확률을 한번 구해 볼 텐데 x바에 해당하는 거. 여기 가운데 누가 있다면 m이 있다고요. 여기서 똑같은 길이만큼 팔을 벌릴 거야.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의 넓이가 95%가 됐으면 좋겠어. 양쪽으로 팔 똑같이 딱 벌려가지고 95%가 되게. Z의 값을 찾으러 갈 거야. Z로 따지면 얘는 0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Z랑 여기에 해당하는 Z 찾아봐 얼마인지. 표에서 찾아. 표 어디 있어? 표준 정기 분포 표에서 찾아. 이거 둘 확률이 95%. 95%면 한쪽의 넓이가 얼마야? 0.475야. 0.475에 해당하는 Z값 얼마예요? 확률이 0.475. 0.475. 뭔 소리야? 475. 확률이 475. 확률이 475가 되는 Z 얼마야? 1.96이라고. 그러니까 여기 Z 값이 1.96 마이너스 1.96 이렇게 생겼다고. 그럼 확률이 95%거든. 그럼 요 값이 얼마란 얘기야? m 더하기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그지? 이 Z가 1.96이라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확률을 찾은 거야. 뭘 찾은 거냐면 m에서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x바 m 더하기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게 얼마다? 95%다 그 얘기라고요. 오케이? m이 있고 여기서 똑같이 8 벌려서 요 안에 있을 확률이 95%다 그 얘기잖아. 그죠?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는 이런 거지. 지금까지 우리 칠판에 예제 풀었던 몇 문제에 해당하는 거야. 모평균이 있고 모표준 편차가 있어. 비누를 만드는 공장이야. 내가 4개짜리 표본 평균 하나 만들어 볼 건데 그놈이 요 사이에 있을 확률이 95%야. 4개짜리 표본을 만든 크기가 4인 표본을 100개 만들면 그중에 95개는 이 범위 안에 있을 거고 5개는 밖에 있을 거란 이야기야. 오케이? 표본을 여러 개 만들 수 있고 여러 개 만들어서 그중에 95%는 이 안에 5%는 밖에 있다는 뜻이라고. 이해되죠? 그런 얘기인데 요 부등식에서 순서를 좀 바꿀 거야. 위치를 좀 바꿀 거야. 여기서 1.96을 오른쪽으로 넘기고 여기서 1.96을 왼쪽으로 넘길 거야. 그럼 이제 m이 가운데 오게 되거든요. m을 가운데다 놓고
m을 가운데 넣고 x바에서 1.96 루트 n분의 시그마를 빼는 거야. 여기도 요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오른쪽으로 넘기면 x바에다가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나 식이 똑같이 생긴 거야. 그냥 미지수의 위치만 바꾼 거거든. 그럼 얘도 확률로 따지면 95%라고 해야 되잖아. 근데 이건 확률이 95%라고 안 하고 신뢰도가 95%다라고 말해요. 말장난이야. 둘 다 95%라는 수치는 똑같아. 근데 이건 신뢰도가 95%라고 하는데 조금 어려운 소리야. 왜 그런지를 생각해 보면 이 위에 있는 건 모평균이 있어. 모표준 편차도 있어. 크기도 내가 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다 숫자야. 이거 다 고정되어 있는 숫자야. x반은 어때? 여러 개야. 내가 4개짜리 표본을 만들 때마다 크기가 n이 표본을 만들 때마다 표본 평균은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어. 그 여러 개 중에 95%는 이 안에 있고 5%는 밖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변수라고. 변하는 값이야. 만들 때마다. 내가 이거 노리고 있다가 쟤네 공부 잘하게 생겼는데 이렇게 10명 모으는 거랑 존나 너네? 10명 모으는 거 다를 거 아니야. 다르다고 이건. 근데 얘는 뭐 하는 거냐면 표본을 하나만 만드는 거야. 표본을 하나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 x반은 고정된 값이야. 안 변해. n 안 변해. 시그마도 안 변하고 m도 안 변해. 여기는 변수가 하나도 없어. 다 상수야. 그냥 상수야. 그러니까 이건 맞는 말이든가 쌉소리든가 둘 중에 하나야. 참이든지 거짓이든지 둘 중에 하나야. 95%의 확률로 맞는 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야. 100% 아니면 빵프로야. 그래서 확률이라는 표현을 쓰지 못하니까 뭐라고 한 거야? 네 말이 믿을 만한 정도. 라고 표현한 거야. 차이는 이거야. 얘는 이게 변수.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어. 얘는 이거 다 상수. 참 아니면 거짓이야.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도 기억하면 좋은데 우리가 평균이 얼마인지 알고 있고 어디다 해야 되지? 여기다 할까? 이렇게 데이터가 있다고 봤을 때 여기가 평균이고 여기서 요만큼 간격으로 팔을 벌린 거야. 그래서 이렇게 선을 그어두면 내가 표본이라는 걸 만들 때마다 어쩌면 이 안에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정말로 똑같을 수도 있고 이렇게 경계에 걸려 있을 수도 있고 밖에 있을 수도 있어. 95%의 확률로. 그렇지? 그런데 지금 얘는 뭐냐면 내가 표본을 하나 딱 만드는 순간 그냥 식이 완성이 되는데 표본을 여러 개 만들어. 내가 만든 표본이 여기 있어. 그럼 똑같이 팔을 벌렸을 때 이 안에 얘 들어있죠. 얘도 팔 벌리면 이 안에 얘가 들어있어. 얘도 팔 이렇게 벌리면 끝에 싹 걸려있을 거 아니야. 얘는 팔을 벌리면 얘가 안 들어있는 거잖아. 그지? 표본을 100개 만들면 그 중에 95개는 참이야. 그 중에 5개는 거짓이라는 소리야. 표본을 100개 만들면 식이 100개 나오겠지. 그 100개의 식 중에 95개는 맞는 말이고 5개는 틀린 말이다. 그런 소리예요. 그래서 확률이라는 표현을 하지 못하고 신뢰도라고 표현하는데 어차피 저 신뢰도라는 건 확률이랑 똑같은 거다. 수치로 보자면 똑같다. 그런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책에 보시면 신뢰도 95% 신뢰 구간 이렇게 똑같이 써 있죠. 밑에 보시면 신뢰도 99%의 신뢰 구간이래. 뭐가 달라요? 위에 있는 거랑 밑에 있는 거랑 신뢰도가 달라졌죠. 그랬더니 식에서 뭐가 달라졌어? 1.96 대신에 2.58 들어갔죠. 2.58이 누구겠어요? 찾아봐. 2.58. Z의 값이 2.58이라는 소리잖아. 2.58이면 확률이 얼마다? 0.495 되겠죠. 99% 신뢰 구간이니까. 그치? 그래서 신뢰도에 따라서 여기 오는 숫자 달라질 텐데 요거 누구다? 확률로 따졌을 때 Z값이 그냥 그대로 오면 된다. 오케이? 그래서 얘는 이제 이걸 외우시면 끝나요. 이 식을. 좀 일반화해서 외우자면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신뢰 구간이라는 건 X바에서 요거를 Z라고 안 쓰고 이상하게 K라고 써요.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M X바 더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얘가 그냥 실내 구간이라는 거고 요 각각에 해당하는 알파벳들 살펴보면 이 x바보다 내가 찾은 하나의 표본 평균이다. 표본 하나 가지고 모평균을 추정하는 거야. 이게 있긴 있겠지. 일산 평균 점수가 변하는 건 아니잖아. 시험을 한번 보면 점수 나오잖아. 내가 얼마인지 몰라서 문제인 거지. 얘는 있다고. 그지? 이걸 찾으려고 표본 한 개를 만들어서 조사하는 거라고요. 얘는 표본 평균. 요 K는 뭐였다고? 신뢰도에 해당 실이 아니고 이거 뭐라 그러냐 이거? 아니 이거 국어에서 무슨 뭐 발음 아니 됐어. 신 읽을 때 신뢰도 안 하고 신뢰도 그러잖아. 왜 리을 발음이 되지? 뭐라고? 유마? 야 언어 매체 너무하네. 안 하면 몰라도 되는 거냐? 이거 원래 이런 건 다 하는 거 아니야? 아닌가? 요즘은 안 그런가? 역시 난 수학만 가르쳐야겠어. N은 뭐다? 여기서 N은 뭐야? 표본의 크기. 표본의 크기. 시그마 뭐야? 시그마 자체는 모 표준 편차. 모집단의 표준 편차잖아. 그치? M은 뭔데? 모평균. 그치? 그리고 요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거 합쳐서 우리 뭐라고 불렀다 이거?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외우라고 한 게 이거잖아.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그치? 이렇게 생겼다고. 그래서 이 식을 그냥 외우면 돼요. 그리고 보통은 그래서 신뢰도를 많이 쓰는 게 95%랑 99%를 많이 쓰거든. 그래서 책에 지금 이렇게 식이 딱 나와 있는데 그 식도 그 숫자 자체는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문제 다 나와요. 항상 95% 신뢰도를 물어보면 그 0.475에 해당하는 Z의 값이 주어져. 그거 가지고 그냥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되고요. 근데 눈치채기 조금 힘들겠지만 사실 이 식은 치명적인 오류가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나는 지금 모평균이 뭔지 몰라가지고 이 짓을 하고 있는 거거든. 근데 이 짓을 하려면 이 식을 완성하려면 표본 평균 내가 조사하면 돼. 마청 앞에서 열면 붙잡고 신뢰도 내가 정하는 거야. 95%짜리로 해야지. 그럼 이거 내가 정하는 거야. 표본의 크기 내가 정하는 거야. 10명짜리로 할지 20명짜리로 할지. 모표준 편차 어때요? 내가 정하는 거 아니죠. 얘도 뭔가 존재하는 거잖아. 시험을 보는 순간 이미 정해진 거야. 근데 모평균을 몰라서 이 짓을 하고 있잖아요. 모평균을 모르면 얘를 알 방법이 없어요. 표준 편차 어떻게 구해? 분산의 루트 씌워서. 분산 어떻게 구해? 분산의 정의 뭐였다? 편차 제곱의 평균. 편차가 뭔데? 값에서 평균 뺀 거야. 값에서 평균 빼가지고 제곱 쳐서 평균 내야 되거든. 아니 평균을 모르는데 분산을 어떻게 구해? 분산을 모르는데 표준 편차를 어떻게 구해? 그지? 이걸 몰라서 하고 있는데 얘를 모르면 얘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식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어처구니 없게 모평균은 안 나오는데 표준 편차가 무엇인 어쩌고 저쩌고라고 줘. 그 이제 니네 문제 풀라고 주는 거지. 실제로는 말이 안 된다. 라는 거야. 그래서 조금 더 현실적으로는 식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이렇게 바뀌어야 돼. 시그마 대신에 S가 들어가야 돼. S가 뭔지 기억나? S? 표본 표준 편차. 표본 표준 편차. 우리 아까 맨 처음에 모집단 표본 평균 할 때 이 가운데 있던 거. 표본 표준 편차. 그걸 S라고 했잖아요. 표본 분산 S제곱이야. 약간 이상했지. 모분산이랑 달랐어. N으로 안 나누고 N-1로 나눴어. 왜 N-1로 나눴다고? 모분산이랑 조금이라도 비슷해지라고. 비슷할 필요가 왜 있는 거야? 여기 있는 거야. 모 표준 편차 대신에 표본 표준 편차를 쓸 건데 값이 너무 다르면 쓸 수가 없잖아. 대신해서. 그러니까 정의를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식을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모 표준 편차랑 조금이라도 비슷한 표본 표준 편차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n이 아니라 n-1을 나눴던 거라고. 어허. 그래서 모 표준 편차 사실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이 자리에 모 표준 편차랑 비슷한 표본 표준 편차를 집어넣어서 실내 구간을 완성하기도 한다. 그 얘기예요. 다행히 문제에서 이걸 줄 때도 있고 이걸 줄 때도 있거든요. 두 개 다 주고 헷갈리게 하진 않아요. 둘 중에 하나만 줍니다. 그럼 이게 표본 표준 편차인지 모 표준 편차인지 구분하지 않아도 돼. 넣으면 돼. 근데 어쨌든 어쩔 땐 모집단의 데이터를 넣기도 하고 표본의 데이터를 넣기도 하는데 이건 문제에서 니네 풀라고 주는 거고요. 사실은 요 녀석이 되는 게 맞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할 얘기는 이걸 실내 구간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이런 용어도 나오거든요. 뒤에 가면 실내 구간의 길이라고 하는데 보통 L로 많이 표시하고요. 실내 구간의 길이는 뭐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죠. 둘이 빼면 되겠죠. X바는 사라지겠죠? 2K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얘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 신뢰도라는 건 높을수록 좋은 거 아니야. 내 말이 믿을만 하다는 거잖아. 신뢰도가 무작정 높으면 안 돼요. 95%랑 99%를 많이 쓴다고 했잖아요. 근데 100%는 안 되나요? 100%는 안 됩니다.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신뢰도를 막 높이잖아요. 그럼 이거 확률이라고 그랬잖아. K가 신뢰도를 높이면 신뢰 구간의 길이가 길어지죠. 신뢰 구간의 길이가 길어지죠. 그러니까 이런 거야. 평균 찾았는데 60점이래. 그래서 내가 55에서 65 사이야 라고 하는 거랑 생각해봐. 55에서 65라는 거랑 40에서 80이라고 하는 게 있어. 둘 중에 신뢰도가 높은 건 누구예요? 앞에 거야, 뒤에 거야? 뒤에 게 맞는 말이야. 뒤에 게 신뢰도가 더 높아요. 평균을 60이라고 해서 내가 찾은 X바가 60이야. 그래서 그럼 55에서 65 사이에 있겠네 라고 말하는 거랑 좀 더 극단적으로 20점에서 100점 사이에 있겠네 라고 말하는 거야. 신뢰도는 100%지. 신뢰도는 100%지. 야, 평균이 이거보다 낫지 않을 거 아니야. 얘보다 높을 수도 없고. 평균이 이 안에 있긴 할 거거든요. 신뢰도는 굉장히 높은데 의미가 없죠. 신뢰관의 길이가 너무 길어요. 데이터로서 의미가 없다. 이거 그냥 길 가다 물어봐도 되잖아. 조사를 뭐하러 해. 이럴 거면. 그지? 이렇게 말하면 신뢰도는 약간 떨어지지. 진짜? 우리 이번에 시험 졸라 어려웠는데? 나만 어려웠나? 뭐 이런 거잖아. 그래도 약간 얘보단 정확하죠. 정밀해지잖아요. 구간의 길이가 짧아지니까. 그러니까 신뢰도가 높은 게 좋은 건 맞아요. 너무 높이다 보면 구간의 길이가 길어지는 게 문제야. 구간의 길이는 짧을수록 좋은 거잖아. 짧아져야 정밀해지는 거니까. 그래서 신뢰도는 어느 정도 높이면서 구간의 길이가 너무 길어지지 않는 숫자가 95%쯤 돼요. 그래서 저걸 많이 써요. 저거보다 신뢰도가 낮아지면 길이는 짧아지는데 그냥 헛소리잖아. 그래서 95%를 많이 쓰기 때문에 95%랑 99%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쳐다보면 최종적으로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거지. 신뢰도는 높았으면 좋겠는데 길이는 짧았으면 좋겠다는 거야. 어차피 시그마는 모표준 편차니까 손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굴 손대야 돼? 크기를 손대야 돼. 크기를 어떻게 하면 돼? 크기를 키우면 돼.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한다고. 신뢰도를 늘리면 구간의 길이가 길어져. 그 길어진 길이를 다시 짧게 하려면 분모를 키우면 되잖아요. 그지? 10명짜리 가지고 만든 데이터 아니라 내가 마청 앞에서 1000명 가지고 점수를 조사한 거야. 더 믿을만 하지. 똑같이 60이라는 값이 나왔어도 훨씬 더 정밀하게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구간의 길이가 너무 길어지는 건 좋지 않아. 신뢰도는 키울 건데 길이를 낮췄으면 좋겠어. 그럼 표본의 크기를 엄청 키우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표본의 크기를 모집단만큼 크게 해버리면 내가 찾은 표본 평균이 그냥 무평균인 거야.
그렇잖아요. 그죠? 크기를 키울수록 더 믿을 만한 녀석이 만들어진다. 의미 있는 데이터가 된다. 뭐 그런 이야기고요. 몇 개만 더 풀어보면 될 것 같아요. 609번. 609번. 어느 고등학교 여학생들의 오래 달리기 기록은 평균이 뭔지 몰라요. 표준 편차가 10이래요. 이상하죠? 어쨌든 평균이 뭔지 모르는데 여기서 나온 10은 모표준 편차가 10이다 그런 이야기인 거야. 그죠? 시그마가 10이에요. 이미 추출한 400명이니까 표본의 크기는 400이다 그런 이야기고 400명의 오래 달리기 평균 기록이 뭐 10초? 아 오래 매달리기 오래 달렸는데 10초 무슨 소린가 했네. 10분도 아니고 오래 매달리기 평균이 10초 400명에 해당하는 평균이 10초니까 X바가 10인 거야. 그죠? 그랬을 때 신뢰도 99%. 신뢰도 99%라는 건 밑에 보면 K 값이 얼마란 이야기예요? Z의 절대값 씌운 게 2.58 이하가 99%니까 Z가 2.58이라는 이야기잖아. 그지? 즉 K의 값이 2.58이다. 이야기라고요. 그럼 이걸 가지고 이거 그냥 만들면 끝나. 어디 쓸까? X바 빼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m x바 더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요거 20분의 10이니까 2분의 1이네. 반띵하면 1.29 맞냐? 그러니까 8.71 11.29 이렇게 생겼네요. 그죠? 되게 쉽죠? 공식만 외우시면 끝나요. 614번. 제가 손으로 쓸 건 아니고 문제만 빨리 보면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2,500인 표본을 추출했대요. 크기가 2,500이래. 그랬는데 그 추출했더니 평균이 75, 표준 편차가 15래. 그럼 여기서 말하는 평균은 2,500개짜리 표본의 평균인 거야. 표준 편차 15는 뭐라고? 표본의 표준 편차인 거야. 그러니까 시그마가 아니라 S란 이야기인 거죠. 뭐 식에다 때려 넣는 입장에서 보면 시그마나 S는 어차피 같은 자리에 들어갈 거니까 상관없다고요. 그지? 어쨌든 그 표본의 평균과 표준 편차 나왔어. 똑같아. 여기다 다 쑤셔 넣으면 그냥 신뢰 구간 나온다고요. 그죠? 그거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뭐 하나 할까요? 617번? 계속 똑같은 건데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요. 문제를 풀어보려고. 요것만 지울까? 이렇게. 617번. 어느 제과점에서 만드는 쿠키 한 개의 무게는 표준 편차가 5인 정규분포래. 그러니까 이 5는 시그마야 S야. 시그마지. 그지? 한 개의 무게는 표준 편차가 5인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M은 뭔지 모르겠으나 모 표준 편차가 5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 제과점에서 만든 쿠키 중에서 N개를 추출했대요. 크기는 N이고요. 뭔지 안 나왔어요. 조사했더니 평균이 30이래. 그럼 이 30은 뭐다? 표본 평균. X바가 30이다. 그지? 30개짜리 N개짜리 만들었더니 이거 평균이 30이다 그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제과점에서 만드는 쿠키의 평균 무게, 이건 이제 모평균 얘기하는 거겠지. 모평균이 신뢰도 99%, 신뢰도가 99%면 K의 값은 2.58로 계산하라고 밑에 나와 있어요. 그 신뢰 구간이 27.85, 32.15 이렇게 생겼대요. 그래서 이제 N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 이야기거든요. 참고로 신뢰 구간이라는 건 X바에서 똑같은 길이만큼 양쪽으로 팔을 벌리는 거거든. 굳이 식을 다 써보지 않아도 되죠. X바가 30이라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얼마야? 2.15인 거야.
얘는 30에 2.2로 더한 거고 얘는 30에 2.2로 뺀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다시 말해서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얘가 얼마다? 이거다 그 얘기라고. 30에 2.2로 더한 거니까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2.15다. 요 방정식만 푸시면 n이 나오겠죠. 그죠? 물론 뭐 숫자가 더럽긴 한데 그건 뭐 니들 사정이고요. 오케이? 응. 유형 10번은 제목 보시면 실내 구간 A 이상 M 이상 B에서 B-A 이걸 뭐라고 했다고요? 실내 구간의 길이 그랬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 실내 구간의 길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어디 지웠구나. 이거 그냥 2배 한 거. 요거 2배 한 거. 그죠? 2K 루트 n분의 시그마. 그것만 기억하시면 해결되는 거라서 째끼고요. 625번도 하나 볼까요? 이제 외웠겠지? 외워야지 이 정도. 625번. 표준 편차가 6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시그마가 6이래요.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거래요. 모평균을 신뢰도 99%로 추정할 거래요. 99%면 K 값이 얼마래? 3이야. 2.58 아니고 여긴 3이라고 하래요. 3이라고 하자고. 근데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 모평균이랑 표본평균의 차이 빼서 절대값,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이가 1 이하가 되었으면 좋겠다 인 거야. 그렇게 하도록 하는 n을 찾아보세요예요. 우리 실내 구간에서 원래 어떻게 생겼었다고? x바에 k 루트 n분의 시그마 m x바 더하기 k 루트 n분의 시그마. x바를 얘한테 가운데다 다 넣어버려. 다 x바를 빼. m 빼기 x바 k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죠. 그럼 얘 지금 얘 이렇게 생겼다는 거 보니까 어때? m 마이너스 x바의 절대값이 k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생겼다는 거네. 그죠?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이 그게 누구더라?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더라 그 얘기라고요. 이거 얘기하는 거지. 그죠? 그 차이가 1 이하가 되었으면 좋겠대. 얘가 1이 되도록 하는 값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K는 3으로 계산하라고 했고 시그마는 6으로 계산하라고 그랬고 그래서 물어본 건 n의 최소값이니까 얘가 1이다 가지고 K를 찾으면 K는 3 루트 n분의 시그마 얘 뭐야 약분이 아니잖아. 그럼 루트 n은 18이네요. 그죠? 18에 제곱하시면 n이 나오겠네요. 됐죠? 마지막에 나온 건 629번 볼게요. 629번. 모표준 편차 시그마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표본을 이미 추출해서 모평균 m을 신뢰도 알파로 되게 어렵게 생겼는데 저 따위로 생겼대요. 신뢰 구간이. 신뢰도를 낮추면서 크기를 크게 하면 B-A의 값이 커진이에요. 거기 써있는 신뢰 구간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B-A라는 거 이거 우리 아까 한글로 뭐라고 그랬다고? 신뢰 구간의 길이 그랬다고. 2K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생긴 거였어. 그지? 근데 일본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신뢰도를 낮추는데 K를 줄일 거래. 그리고 표본의 크기를 키울 거래. 그럼 전체적으로 얘는 커지는 거야? 작아지는 거야? 작아지겠지. 분자는 작아지고 분모는 커지는 거잖아요. 신뢰 구간의 길이가 점점 짧아진다는 이야기겠죠. 그죠? 그러니까 B-A의 값이 커진다는 틀린 소리죠.
2번 크기가 일정할 때 b-a가 작아지면 신뢰도가 낮아지네요. 크기가 일정하대 이제는. 어차피 얘는 손대는 게 아니야. 얘는 정해져 있는 상수니까. 얘는 일정한데 얘가 작아지면 k도 작아지네요. 맞는 말이네요. 그죠? 그래서 2번 맞는 말이고요. 3번 맞아 틀려. 표본 평균에 갖고 하는 관계가 없지. 여기 지금 x바가 없잖아. x바에서 팔을 벌리는 게 문제인 거야. b-에 있는 팔의 길이를 물어보는 거 아니야. 가운데 누가 있느냐 중요하지 않다고. 그지? 신뢰관의 길이는 표본 평균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4번 신뢰도가 일정할 때 이번엔 얘가 일정하대요. 그랬을 때 크기가 4배가 된대. 이거 4배 되면 길이는 절반으로 줄어들겠죠. 루트니까. 그지? 그래서 길이가 2배 되는 게 아니라 2분의 1배 되는 거지. 그죠? 4번 신뢰도가 일정할 때 크기를 작게 하면 신뢰관의 길이는 커지겠죠. 분모가 작아지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요 녀석이구나만 알고 계시면 싹싹싹 풀 수 있는 녀석입니다. 해서 하나씩은 다 해봤고요. 와! 끝났어. 확통 끝. 대표 문제 제가 웬만하면 피해가면서 풀었으니까 대표 문제 하나씩 먼저 푸시고 잘 안 되는 거 질문하시고